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5월 1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전달합니다. 전쟁 당사국이 발표하는 전황 브리핑은 객관적인 데이터도 들어가 있지만 일방적인 주장도 많습니다. 자국군의 피해 상황과 불리한 정황은 줄이거나 은폐하고 상대방을 공격한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되게 발표하는 것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일방의 전황 브리핑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전과를 발표하는 와중에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은 나타나는 법입니다. 오늘 러시아의 브리핑을 살펴보면 러시아 측 입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은 바그너 용병 그룹이 바흐무트 시내 전선에서 전진을 하였다는 것이며, 부정적 소식은 바흐무트 외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약간 더 전진했다는 것과 크리미아 반도의 철도 라인에서 사보타주가 발생하여 철도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발표의 행간을 살펴보면 중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우크라이나 전선 실시간 교전 상황과 러시아군의 1일 브리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시간 교전 상황입니다. 5월 18일 우크라이나 전선 실시간 교전 상황. 크리미아에서 치스텐코 마을 근처의 철도에 대한 사보타주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의 결과 화물열차의 여려량이 탈선했습니다. 심페르폴에서 세바스토폴 간의 철도 교통이 중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의 국경 정착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합니다. 우크라이나군 무인기가 훌루시코프 마을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공적인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된 벨고로드 지역의 여러 국경 지역에 정기적인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니즈니 베르조보에서는 폭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솔레다르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의 별도 구역에서 계속해서 반격을 실시합니다. 사코아이 반체티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군은 전진 위치에서 철수하여 정착지에서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바그너 PMC 돌격 분대가 도미노 요새 지역 북쪽의 주빌리 거리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어린이 병원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클리시치이브카 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하여 러시아군을 바흐무트의 남서쪽 교외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포병은 크라스노이 코스티안티니우카 간 고속도로의 또 다른 교량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도네츠크 밀집 지역을 포격합니다. 도네츠크의 중앙지구인 스탈로미아일리우카와 옐레니우카가 다시 공격을 받아 민간 기반 시설과 주거용 건물이 손상되었습니다. 이상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한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실시간 교전 상황에서는 러시아군의 전과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전과를 전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크리미아 반도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화물차의 차량이 탈선하였고 일정 기간 철도 운행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솔레다르 방면에서는 교통 요충지인 사코아이 반세티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다고 하며 바흐무트 남쪽에서도 클리시치이브카 방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사코아이 반세티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세베르스크와 슬로반스크 및 바흐무트가 연결되는 곳입니다. 다만 바그너 그룹은 바흐무트 완전 점령을 눈앞에 두고 더욱 진격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국방부 1일 전황 브리핑 전달합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5월 18일. 어젯밤 러시아군은 고정밀 장거리 해상 및 공중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와 외국 무기 및 하드웨어를 보관하는 대형 창고에 대한 집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공습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며
할당된 모든 대상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공습의 결과 우크라이나군의 상당량의 무기와 비축된 탄약이 파괴되었고 예비대의 전투지역으로의 이동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 서부 집단군의 항공 및 포병은 하르키우주, 노보멀린스크 및 코첼레아리우카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제138 및 제27 차량화 소총여단 부대가 우크라이나군 2개의 사보타주 및 정찰대 활동을 저지하였습니다.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60명, 장갑 전투차량 2대, 자동차 2대, D-20 곡사포 1문을 잃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충부 집단군 부대가 루간스크주 플로시창카와 쿠즈미노 인근의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습니다. 루간스크주 체르보나 디보로바 인근에서 제98 공수사단 부대에 의해 2개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방면에서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 75명 이상 전차 1대, 장갑차 4대, 픽업트럭 2대, T-30 곡사포 1문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돌격 부대가 공수부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바흐무트를 해방하기 위해 전투를 벌였습니다. 남부 집단군 부대의 작전 전술, 육군 항공 및 포병은 차시브야르 및 보고다노브카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병력 및 하드웨어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은 하루 동안 이 지역에서 7번 출격했으며 그룹의 포병은 72번의 발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 방면에서 최대 200명의 병력, 전차 1대, 장갑차 3대, 자동차 5대, 그보지티카 자주포 1문을 잃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동부 집단군의 항공 및 포병이 도네츠크주 부올레다르 근처의 우크라이나군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최대 150명의 병력, 5대의 자동차, 스트렐라 10 지대공 미사일 차량 1대, FH-70 곡사포 1문, 미국산 M777 견인곡 사포 1문이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 35명 이상, 장갑차 1대, 자동차 3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미사일 부대 및 포병은 하루 동안 68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97개 지역의 병력 및 하드웨어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제 ANTPQ-37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 1문이 도네츠크주 크리바이아 루카 근처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전투 비행대는 도네츠크주 슬라반스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수호이 24 폭격기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방공시설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밀8 헬기 한 대를 자포리자주 노보파블리우카 인근에서 격추하였습니다. 또한 4발의 하이마스 및 우라간 MLRS의 로켓이 요격되었으며 11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자포리자주 폴로히, 로마 노보스코이와 도네츠크주 블리고다트노이, 볼로티노 및 루간스크주 니콜라예브카, 노보보다노이, 크레민나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의 5월 18일자 1일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손실 현황을 정리하면 사상자는 총 520명이 발생했습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 60명, 크라스니 리만 방면 75명, 도네츠크 방면 200명,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 150명, 헤르손 방면 35명입니다. 오늘은 자포리자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것을 제외하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장비 손실은 항공기 1대, 헬리콥터 1대, 무인기 11대, 방공미사일 시스템 1문, 전차 및 기타 장갑차량 12대, 야포 및 박격포 6문, 특수군사차량 17대입니다. 항공기는 수호이 24 폭격기 1대가 슬라반스크에서 격추되었고 헬기는 밀8 다목적 헬기로서 헤르손주 노보파블리우카에서 격추된 것입니다.
오늘은 무인기와 전차 및 기타 장갑 차량의 파괴 수치가 최근 며칠간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단신 2개 먼저 전하겠습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던 벨로루시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반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공세는 허위 정보로서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는 반격은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황청에서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키예프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특사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라고 하는 내용이 잦아들게 될 즈음이면 휴전 협상이 본격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오늘 크리미아 반도의 철도 라인에서 사보타주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여기에 대해 영국 국방정보국이 밝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8일 심페르폴 인근에서 기차가 탈선하여 러시아 흑해 함대 기지가 있는 세바스토폴로 이어지는 유일한 철도 라인이 끊겼습니다. 철도 당국은 이것이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복구를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이지만 이 사건은 보급품은 물론 칼리브르 미사일 등의 군사 무기를 흑해 함대 기지로 이송하는 것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민감 지역에서의 사보타주는 크리미아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크렘린의 우려를 키울 것입니다. 크리미아 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물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영국 정보국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날 일어난 철도 탈선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상황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바흐무트 시내에서는 러시아 측이 약간 더 진격한 반면 외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 상황과 관련하여 한 친우크라이나 트위터 채널은 러시아의 바흐무트 시내 완전 점령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친우크라이나 오신트가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바흐무트 시내의 방어가 끝나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빌트지도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시내 지역의 99%를 점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크라이나 측의 유명 오신트의 내용으로 이를 감안하면 바흐무트 시내는 거의 러시아가 장악했다고 판단됩니다. 바흐무트 외곽은 우크라이나군이 오늘도 전진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군이 5월 19일 역습을 가하여 바흐무트 외곽 전선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전하면서 러시아 측 밀블로그의 보도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이바니우스케 남쪽 및 남서쪽과 클리슈치이브카 북서쪽의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했으며 사코아이 반세티 지역에서도 전과를 올렸다고 포스팅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